여당 김남국 의원직 이용 코인을 투자했다. 의원직을 이용해서 FIU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 네. 뭐 여당에서 계속 이 얘기 비판은 계속 있었습니다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형사사건과 관련성이 좀 있다. 이번 사안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정무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시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걸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때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불법 세탁, 재산, 잠깐만요. 네.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이 수상한 부분,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세 가지 안에 들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FIU가 이상거래다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네. 이거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세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네? 대부분 한 99% 가까이 발부가 됩니다. 영장이. 그 계좌 추적 영장은. 네. 근데 두 건 다 지금 기각됐다는 거예요. 9번 했는데 기각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불법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은 이제 이게 도관으로 이용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 계좌를 통해서 세탁이 이루어지고 다시 뭐 현금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용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경우고 네. 마지막에 이제 공중협박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취 공갈 등에서 벌어지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서 사용되는 자금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김남국 의원이 아까처럼 뭐 투기적 거래로 사실은 그래 2030 세대 그 젊은이들의 그 어떤 돈의 손실을 자신의 이익의 토대로 삼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직전에 국민의힘 당대표의 경우에는 그 코인 거래를 통해서 3번의 큰 선거를 치를 정도의 돈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른바 MZ세대 내지는 2030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을 본인 스스로가 2030 세대였기 때문에 활용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것이죠. 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렇게 FIU라든가 이것들이 김남국 의원인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야당 의원만을 상대로 지금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정 수사, 그다음에 사정 바람 이것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편승되는 게 아니냐. 왜 유독 야당 의원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한 수사와 조사 내지는 의심 통보 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삼권 분립화에 네.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는 법원에 의해서 막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것들도 좀 검찰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FIU는 야당 의원한테만 칼을 들이대느냐라고 FIU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지금 정부 관계자, 현 전반적인. 정부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흔한 말로 검찰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권 행사에 남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네. 이 건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춥고 배고팠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못했죠.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신적 지주인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우리 20년 집권한다 이런 이야기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특히나 탄핵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정부 부처 인사까지 싹쓸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가 그만큼 부실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민주당이 더 부도덕하다,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다가 아니라 네. 권력이라는 게 원래 견제와 감시 없이 계속 지속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네.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검찰이 일부러 야당만 건드린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응축돼 왔던 여러 혐의들이 정권이 바뀌고 뒤늦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FIU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상거래 탐지할 때는 이게 김남국 의원 건지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거래인 걸 인지하고 나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서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상 거래 중에서 뭐 김웅 의원은 0.18%라 했습니다만 어제 저 FIU 원장이 나와 보니까 한 4% 정도. 네. 그래도 매우 낮은 비율이죠. 이상 거래라고 해서 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4%만 의뢰하는데 네.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법원이 영장 기각한 것은요. 뭐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기각한 판사 이런 이 판사의 성향 문제 삼지 않더라도 네.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지금처럼 많은 언론 보도라든가 추가적인 정황 증거 등이 확보되기 전이었어요. 두 가지 사항. 특별 계좌에 지나치게 많은 거액이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액수의 가상화폐가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상하다는 건데 네. 지금은 그뿐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혐의라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한 뭐 30억 투자, 뭐 상장 전에 10억 가까운 9억 7천 투자, 2주 만에 3억 번 거 이런 것들이 언론의 취재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전자지갑이 트래킹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전자지갑 주소가 검찰에게 확보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상호 위원장님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의 취재와 보도로 새로운 의혹이 밝혀졌다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FIU하고 검찰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FIU하고 검찰은 실시간으로 계좌 정보를 들여다봐요. 네. 근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 거래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영장에 제대로 범죄 사실을 담지 못해서 기각됐다? 언론의 취재력보다도 수사력이 부족해서 그 영장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검사들이라면 이제 옷 벗어야죠. 네, 김종현 의원. 근데 이제 뭐 주장하시는 거 보면 왜 우리만 그래?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돈봉투 사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이 사건 초기에 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 이건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코인 100억에 달하는 코인을 48번에 걸쳐서 쪼개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통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당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되면 똑같은 그 통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FIU가 통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서 그러니까 범죄가 뭐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강래구 씨도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패널들이 나오셔갖고 봐라 이거 기각된 거 보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주장하시면 또 결국은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네. 아마 압수수색 영장 발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왜 그래라는 식의 어떤 주장은 네. 마치 무슨 검찰 경찰이 있으니까 범죄가 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강내구 위원장은 네. 그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요. 구속영장이고요. 구속영장은 발부율이 압수수색 영장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다음 기사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얘기가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혹의 여야가 이제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코인도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시킨다. 여야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요 얘기 직접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네, 코인이 드디어 법의 테두리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겠습니다. 여야가 일단 재산 공개에 포함됐고요. 어제 정무위에서 이런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요게 어제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무슨 얘기냐?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게 지금 정무위를 통과했고요.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를 좀 통과를 한다면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